2024년 12월 3일 마감 시황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외국인이 7 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4,811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3,015억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2,649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다 보니 개인들만 7,967억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2,495포인트, 2,490포인트 부근이 단기 저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닥 역시 외국인 쪽에서 2,197억 매수를 하게 되면서 개인이 매도한 2,236억, 기관이 매도한 49억을 다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중국의 수출 얘기가 있죠. HBM 수출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는 단기 고점을 돌려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변수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뛰어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뭐 하락만 한다라고, 하락 추세에서도 하락만 계속하지는 않아요. 일시적인 반등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의 방향을 위쪽으로 좀 잡아주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2550포인트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 은행, 증권, 보험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M 불안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는 뭐 약보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나 DB 하이텍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HBM 수출 통제한 미국인데, 삼성전자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SK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SK 하이닉스 상승을 하다 보니까 SK 스퀘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 SDS는 지금 공공 클라우드 빗장 풀었다라고 어제 뭐 밤 8시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토종 텃밭을 빼앗긴다, 이런 우려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 SDS는 6%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나 네이버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포스코홀딩스 1.78% 하락하고 있는데, 포스코는 창사 첫 파업 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려아연은 지금 뭐 내년도 임시 주총을 앞두고 150만 원을 재차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효성중공업 그룹사 재무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LS일렉트릭이라든가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까지 방산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마켓도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합병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고요. 아시아나항공 4.6%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LCC에 대한 우호적인 얘기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HMM이나 대한해운 상승을 하고 있고요. KG모빌리티가 급등이 나온 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원시스템 반등 나오고 있고요.
조선주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HJ중공업만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나 SK에너지솔루션 요거는 조금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화학주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효선화학은 어제 상한가하고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 현재는 음봉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외에 금융주가 오늘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만 혼조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증권 관련주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역시 상승이죠. 배당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하다 보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금리가 인하됐죠. 그런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한 템포 느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유틸리티는 한국전력을 제외한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 KPS, 한국가스공사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유통 쪽이 괜찮아요. 신세계, 현대백화점 괜찮고요. 다만 한화갤러리아는 그냥 강보합 수준. 그 다음에 화장품주 오늘 괜찮죠. 화장품주 괜찮고, 그 다음에 오늘 쇼핑주에서는 이마트라든가 롯데쇼핑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에서는 녹십자, SK바이오 사이언스, 그 다음에 엔터, 아직까지 하이브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하이브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특이한 거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온 게 이수페타시스죠. 이수페타시스 오늘 뭐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 이 제이오 폭이 확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포기한다. 그다음에 유장도 철회한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알테오젠의 경우는 계약금 일부 받았다. 그렇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뭐 전반적으로 뭐 상승하는 종목 빠르게 얘기를 좀 해드렸고, VT라든가 엔캠, VT는 뭐 오늘 되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화장품 이슈가 있는데 자회사 ENC 지분 추가 인수 이슈도 있었고요. 엔캠, 보르노이, 뭐 덕산, 테코피아,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리가캠바이오, 서진시스템, 요거는 3년간 당기순이익 10% 이상 자사주 매입 및 소강 얘기가 나왔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상승을 하고 있고, 게임주, 데브시스터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미래 에셋 벤처 투자라든가 유진테크, 비나텍, GST 뭐 이런 종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 지노믹트리는 방광암 진단 키트를 미국에서 192달러에 판매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올릭스도 오늘 16%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 지오린 에너지라든가 CNT 인터, 뭐 실리콘2, 아주아이비, 중앙첨단소재, 코스메카 코리아, 펩트론, 클리오, TNL, 뭐 펜테코리아, 그 다음에 뭐 보합이긴 한데 파워로직스도 좀 올라온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라든가 그 다음에 2차 장비 일부 반도체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종목을 좀 빠르게 얘기를 좀 해드렸고, 상승한 얘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 역대 최대 소식에 화장품주가 상승을 한 거고요.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면세점이라든가 국내 상장 중국 기업도 상승을 했다. 그 외에 전력 설비 관련주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업황 호환에 따른 수익성 개선 전망 등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악재인데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TSMC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쪽에서는 어제
스탈란티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인데, 뭐 어쨌든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골파라고 나왔네. 돌파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뭐 수정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금융주는 방어주 매력 부각 및 연말 배당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뭐 골판지는 군이 골판지 드론 100여 대 도입 추진 속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골판지 관련주인 테림 포장, 대형 포장, 신대양 재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저가 항공 확인해 보게 되면 2025년에는 여객이라든가 화물, 뭐 항공사 실적 흐름이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항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아마 내년이 줄어드는 그런 항공주도 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 뭐 M&A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비만 치료제는 삼성화재에서 업계 최초로 비만 치료제 보장보험 출시를 하게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은 IM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협동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에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출연체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초전도체 관련 특허 출원 소식에 상승을 하면서 파워로직스는 강보합이었는데 신성델타테크나 뭐 이런 종목들은 뭐 5% 이상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세부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확인을 해볼 종목을 제가 미리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오늘 매수가 됐던 종목, 그 외에 매도가 됐던 종목, 단기 3% 이상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으니까 이 종목 위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존이랑 좀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 섹터 얘기를 좀 많이 안 하고 그냥 뭐 큰 타이틀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종목을 조금 더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섹터 내용을 좀 안 해드렸고, 그리고 뭐 급등 나왔던 종목 빠르게 한번 둘러봤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RF텍.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이렇게 저항이 있었어요.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 소폭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11월 29일부터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매수세가 시작이 되는 모습이고, 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는 단기적인 목표는 4,08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 기준으로 그냥 손절가 하나 확인을 좀 해보고 가게 되면 3,840원 있죠. 3,840원 이탈하지 않으면 4,080원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쪽 안테나 쪽이 뭐 5G, 6G 쪽이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게 실적이 뭐 내년에 어떻다라고 확실하게 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바닥이니까 뭐 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목표가는 5,700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를 4,08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로메카는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제가 이 가격, 최소 이 가격이나 이 가격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탈을 하는 모습이죠. 뭐 IM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아까 전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IM증권에서 로봇 얘기가 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뉴로메카에 대해서 2013년 포항공대 로봇 연구개발 인력들이 설립을 했다. 그러면서 협동 로봇 제조업체이고 델타 로봇, 그 다음에 AMR 등
뭐 상대적으로 넓은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와는 다르게 국내 중소기업을 주로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와 협력으로 빠른 해외 진출 가능성 또한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홀딩스 CVC를 통해서 뉴로메카 지분의 3.81% 인수를 공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 개발 협력도 이루어지겠지만 포스코 그룹사 향으로 캡티브 물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3분기 매출액이 일단은 좋지는 않아요. 뭐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로메카의 목표 주가가 53,000원에서 33,0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즉 내년에 실적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대감만으로 그냥 매매하는 거 외에는 중장기로 뭐 들고 갈 만한 사항은 지금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시죠. RF텍 말씀드렸고요. 뉴로메카 말씀을 해드렸고 뭐 오늘 카카오나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DLNC도 저항 돌파하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P&H 테크를 확인을 해 볼게요. 오늘 2%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지가 안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을 거고요. 7,550원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7,5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물론 동시호가의 7,570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매수하려고 했던 즉 매도하려고 했던 가격을 좀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장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7,490원에서 7,570원으로 뛰어 올라왔는데 오늘 좀 매도 거래량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로 방향을 좀 잡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가 오늘 뭐 크게 좋지는 않아요. P&H 테크야 뭐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OLED 뭐 이쪽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뭐 내용인데 뭐 대표적으로는 OLED네요. OLED. 그 OLED 쪽이 아직은 좋지는 않습니다. 뭐 내년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자동차주로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제가 비슷한 그 저기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뭐 어쨌든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성 델타 케어젠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초전도체 이슈가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단기 저항을 어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상승한 후에 음봉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뭐 여전히 한 98,0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사실은 파워로직스도 같이 나오기는 했는데 저항에 걸린 거거든요. 저항에 걸렸는데 뭐 이것보다는 그래도 신성 델타가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올라가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98,000원대까지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올해 내년 실적 없습니다. 그냥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역시 양자암호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어젠이 저항이 지금 계속 돌파 시도는 하고는 있는데 돌파를 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 FDA에 마이오키 신규 건강기능 제품 원료 승인을 신청을 했고요.
이런 얘기도 있네요. 다이 이치 샹큐서 계약금 2천만 달러 수령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건 알테오젠 얘기인데 잠시만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을 텐데 밑에 너무 밑에 내려가고 있어갖고 에이, 그냥 이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인도 임상 결과 근감소증 환자의 근육량이 증가를 했고 운동성 근기능 개선 확인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저항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요거 돌파할 때 2만원대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 20% 정도 지금 상승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는 이날 됐네요. 이날. 자,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다른 거 볼 거는 없는 것 같고 HD 현대건설기계가 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오늘 뭐 이쪽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건설기계.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은 오전장에는 대동기어라든가 대동금속, 그 다음에 두산밥켓, 흥국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건설기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건설기계도 특별한 이슈는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은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67,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68,500원을 뛰어넘어야 된다. 요것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뛰어넘어야지 그 다음에 목표로 보고 있는 82,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캐스트. 자, 유니캐스트 확인해 보게 되면은 오늘 하락을 했죠. 이게 저항을 돌파하고 지지선이 나와야 될 곳이 5,000원, 적어도 4,950원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탈하게 되면서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 돌파할 것으로 보였는데 저항 돌파하지 못하면서 시장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만약에 4,9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4,2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4,200원 부근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0% 빠져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언급을 좀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확인해 봐야 될 게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두삽바켓이 건설기계가 오늘 상승을 하게 되면서 관심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2024년은 전체적인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은 좀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마트는 올해 실적이 흑자 전환돼요. 근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전도체 관련주인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관심 종목으로는 없죠. 뭐 실적이 안 나와서 그다음에 내년 실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포함을 한 이유가 4분기 실적은 좋진 않은데 내년의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고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콜마는 3, 4분기 실적이 좋진 않습니다만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내년 실적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지금 뭐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종목을 좀 선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과 그런 경우가 있죠. 4분기 실적이 안 좋고 다만 2025년에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를 다 관심 갖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요. 충돌하게 되면 우선은 기술적 분석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 왜냐면 이미 4분기 실적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기술적 분석이 우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충돌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먼저 따라가라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밥켓입니다. 두산밥켓. 오늘 뉴스가 이거는 나왔죠. 두산밥켓이 13만 원인데 뭐 7만 3천 원의 분할 합병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두산밥켓의 주당 가치가 13만 원이니까 공개 매각해라. 7만 3천 원에 분할 합병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실적이 4분기 실적도 좋고 내년 실적 좋은데 지금 이렇게 저항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됐든 안정적으로는 44,500원 돌파 시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손절가는 오늘 저가 있죠. 43,350원. 아마 폭이 한 3% 정도 될 거예요. 3% 정도 잡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 44,500원 돌파 시 매수, 43,35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은요. 이마트 한번 볼까요? 올해 실적 안 좋다라고 말씀을 좀 해드렸죠. 그런데 지금 노브랜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그래서 뭐 창고형 할인마트가 뭐 이슈가 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K 편의점이 성장판이 닫힌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마트는 올라가고 있죠. 이마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지금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올해 실적은 흑자예요. 2023년보다 실적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빠졌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저점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내일 소폭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66,000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올라간 건데 말씀드렸던 대로 66,000원이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손절가를 그냥 얘기를 해드리자면 63,000원, 63,300원 부분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노브랜드 쪽의 시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뭐 이마트보다는 노브랜드의 가능성을 보고 오늘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는요 저항은 이렇게 있습니다. 저항은 이렇게 있는데 단기적인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중바닥이 형성이 되고 단기적인 목표로 7,8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내년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요. 내년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저는 뭐 내년까지 하실 분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일단은 7,800원 그 다음에 9,200원대까지 9,200원 돌파 시 뭐 1,500원대까지 이렇게 뭐 실적 좋은 거를 정해놓고 그 종목들 위주로 사고팔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콜마. 오늘 화장품주가 올라가게 되면서 한국콜마도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보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죠. 저점이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박스권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의 경우는 한 57,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실적이 좀 좋아집니다. 실적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실적은 2분기부터 좋아진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이마트랑 세경 하이테크는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로 나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마 뭐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정말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로 매수와 매도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44분이에요. 시장 2500 올라왔네요. 2500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690. 아직까지는 700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700이 넘어야지만 뭐 흐름이 좀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